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청주의 연계 개발 흐름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왜 지금 세종과 청주를 함께 봐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고점 피로감과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과 불안, 신도시의 정비 문제까지 시장의 시선은 점점 수도권 바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수도권 외 지역 중 가장 실속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 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개발이고, 그중 핵심은 세종과 청주 두 도시 간의 연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은 세종대로, 청주는 청주대로 따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도시는 지금 단순히 인접한 것이 아니라 정책, 교통, 산업, 주거 흐름이 긴밀히 연결되며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대선 주요 공약 중 상당수가 이 두 도시를 묶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의 KTX,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청주공항,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산업벨트 등. 앞으로 5년 세종과 청주는 함께 움직일 것이고, 그 속에서 부동산 시장 역시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도시의 현재 상황과 연계 개발, 흐름, 정책 및 실거래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2025년 현재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가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고 있으며, 정부 세종청사에는 이미 다수의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도 행정기능 집중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부처, 기관, 산하단체가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몇 년간 입주 폭탄과 매물 누적으로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1에서 2023년 사이 다정동, 새롬동, 고운동 등 주요 생활권에서 30%에서 40% 가까운 시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정동 가온 6단지, 중흥 S클래스 전용 84제곱미터는 고점 9억에서 2023년 초 6억 원대까지 하락했고, 보람동 호려울 3단지, 신동아 파밀리에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7억에서 4억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바닥을 다진 세종은 2025년 현재 일부 생활권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의 생활권은 향후 행정기능 확대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5%에서 10% 내외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상업시설 분산, 교육 수요 이동, 출퇴근 불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주와의 연계성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주시입니다.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약 85만의 중부권 핵심 도시로, 청주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KTX 오송, 국제공항, 바이오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신도시급 주거벨트까지 갖춘 자족형 광역도시입니다. 청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학군이 있으니 외부 투자자 없이도 자생적인 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청주는 최근 몇 년간 급락보다는 조정, 그리고 반등이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몇 군데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가경동 아이파크 3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023년 1월에 5억 원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6억 원 중반대로 약 1억 원 가까이 상승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데우푸르지오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024년 1월 저점 평균 4억 5천만 원에서 최근 실거래가 4억 8천만 원으로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청원구 오창 롯데캐슬 더 퍼스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23년 초에 3억 원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4억 원 초반의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창 일대의 신축 브랜드 단지는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구도심인 복명동, 사직동, 서문동 일대는 재개발 기대감과 저가 매물 소화로 바닥 탈출 중입니다. 청주의 또 다른 무기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KTX 오송역은 경부 호남축을 모두 아우르는 고속철도 허브이며 청주공항은 중부권 항공 수요의 대체 거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오창과 오송 테크노밸리, 청주 테크노폴리스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는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로 강력한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청주는 세종과 다르게 거품이 적고 실체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연결되는 순간 서로의 단점은 희석되고 장점은 배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세종과 청주의 연계 개발 내용입니다. 세종과 청주가 왜 연결되어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과 청주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습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 중심 생활권까지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세종의 모든 생활권까지도 30분 내외면 거의 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철도, 광역버스망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대전에서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고속철도의 구축입니다. 해당 노선은 정부 세종종합청사, 청주 오송역, 청주 도심,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정부에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 시 2030년 이전 개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세종 청주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 BRT 고도화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연계뿐만 아니라 생활, 상업, 의료 서비스 이용권 확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철도와 BRT 노선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청주에서 세종, 세종에서 청주로 출퇴근하거나 주거지를 바꾸는 생활권 교차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청주는 세종의 대체 주거지, 세종은 청주의 정치행정적 수요처로 기능하면서 두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축으로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연계는 산업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정책 중심, 청주시는 산업기술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에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정책연구소 등이 몰려있고 청주는 LG화학, SK계열사, 바이오헬스 기업,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실제 생산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오송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그리고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오송3지구 국가산단 후보지까지 행정과 산업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두 도시는 행정산업 기능을 상호 보완하며 단순한 지역 연계를 넘어 정책과 생산, 연구가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장은 세종, 거주는 청주, 혹은 사업장은 청주, 주거지는 세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생활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 흐름입니다. 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많고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실제 생활 편의성, 상업시설 부족, 교통 불편으로 인해 일부 실수요자들이 청주로 다시 빠져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청주는 그에 비해 학군과 입시 기반이 탄탄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많습니다. 복대동, 성화동, 모충동, 율량동 등은 여전히 청주 시민들이 선호하는 교육 중심지입니다. 또한 청주는 신규 주택 공급은 비교적 적지만 브랜드 신축 단지, 밀집률이 높고 주거비 대비 정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청주는 세종의 생활 보완 도시 역할을 하고 있고 세종은 청주의 정책 동력원 역할을 하며 실제 인구 이동에서도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2025년 대선 공약 중 일부는 세종, 청주 광역특별행정권 설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처럼 복수 시도에 걸쳐 있는 기능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지정하여 국가 예산을 집중하고 개발 우선 순위를 높이는 행정적 장치입니다. 세종시 단독으로는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교통사업이나 청주시 단독으로는 부족한 행정 지원 기능을 광역권 단위로 묶을 경우 충분한 타당성과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 있어 기반시설, SOC, 신규 택지 지정, 산업단지, 인허가 속도 등에서 직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세종과 청주의 연계는
단순한 위치상의 인접이 아니라 정책, 산업, 인구, 교통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통합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과 청주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정책과 산업, 교통, 인구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과 청주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실거주라면 어디가 더 낫고 투자라면 어디가 유리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두 도시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관점입니다. 세종시의 강점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도시계획과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또한 세종정부청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기능 집중으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산업시설 부족과 상업시설 분산에 따른 야간 생활이 불편하고 교육시설 이전 기대에 대한 실망감,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등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청주의 실거주 강점은 명확합니다. 오송, 테크노폴리스 등 일자리 근처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학군, 상권, 병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와 선택지로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곽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고 도시 전반의 브랜드 이미지 약세로 시세 상승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거주자는 직장 위치와 자녀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부처나 국회 관련 직장인이라면 세종이 좋고 바이오 산단과 R&D 기업 근무자, 학군 등을 고려하는 가족 수요자라면 청주가 여건이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자 관점입니다. 세종의 투자 포인트는 입주 폭탄 이후 시세가 바닥권에 진입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광역철도 등의 정책적인 모멘텀과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 비율 증가와 생활 인프라 확충 속도가 느리고 투자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반면 청주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오송 3지구 등 개발 호재와 실수요 기반의 주택은 안정적 전세 수익이 가능하고 아직도 저가 매물이 많은 외곽 단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소도 체크해야 합니다. 개발 속도가 느린 지역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형태로 보면 단기 차익형 투자자는 세종 일부 저점 단지에서 상승 가능성 노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안정형 투자자라면 청주 오송과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대 신축과 청주 외곽 저평가 지역에서 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과 청주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세종과 청주, 당신은 어느 도시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한쪽은 국가가 만든 도시, 한쪽은 시장이 만든 도시입니다. 세종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획도시이며 청주는 산업과 수요 기반 위에 자연스럽게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두 도시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하나, 국가산단 지정 하나가 이 두 도시의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느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하고 벨트를 읽어야 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그 벨트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 중심에서 움직인 사람만이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종과 청주, 이 두 도시가 만드는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과 청주 두 도시의 현재 상황, 연계 개발, 흐름, 정책 및 실거래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